안녕하세요. 재정경제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6년 2월 12일에 나왔고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 아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료는 재정경제부 사이트에 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우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입니다. 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한 내용이고요. 25년 10월 16일 날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잔금 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이 4개월은 용산과 강남 3구고요. 나머지 신규로 지정된 곳은 6개월로 연장입니다. 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예정대로 5월 9일날 종료합니다. 다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고 되어 있고요.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2월 13일부터 입법 예정, 2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고요. 네, 여기 참고사항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이제 20% 플러스해서 중과하고요. 3주택자 이상은 30%씩 중과한다는 뜻이고요. 적용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입니다. 중과 유예되는 다주택자들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었죠. 이 부분을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구 경기도 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요약하자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곳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Q&A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5월 9일 이전에 이 매매 계약을 완료라는 뜻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실제 계약서를 5월 9일 이전에 완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 서류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무조건 계좌이체로 하셔야 돼요. 요즘 현금으로 하시게 되면 현금으로 주게 된 증빙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2번이 25년 10월 16일 날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같은 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용산과 강남 3구는 4개월이고요. 그 외에 서울 지역은 6개월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의 입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계약일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2월 12일 날 받고 계약서는 3월 9일 날 작성을 했으면 6개월 후면 8월 12일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3번이 임대 중인 주택은 어떻게 하냐입니다. 현재 임대 중인 주택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해 줍니다. 임대 중인 주택은 임차인이 있다는 뜻이죠. 이 실거주 개정안 발표 26년 2월 10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년이죠. 그러면 28년 2월 11일까지입니다. 이에 맞춰서 이 대출 부분도 전입신고 의무, 대출에 관련된 전입신고 의무도 이 6개월이 되었던 것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행할 예정이니까 1주택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1주택자가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는데 임차인이 있어서 임차인의 만기까지 유예를 해서 계약을 이루게 되면 토지거래허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핵심을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이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산정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밋이라는 얘기는 둘 다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둘 다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출 산정일 기준은 의미가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신청일 기준에 무주택자가 돼 있으셔야 돼요.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담당 부서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이제 Q&A 설명 보겠습니다. 아직 내용이 조금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요즘 뭐 가계약 자체는 없고 이제 계약 약정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여기 있죠. 사전 약정만으로 중과가 유예되는 것입니다. 중과가 유예되지 않습니다. 사전 거래 약정은 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지급을 받아야 되고요.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2번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자녀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되는데 이 원래 원칙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 3번 임대 중 주택의 경우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신규 지정 조정지역 대상에서 허가일로부터 자녀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저희가 앞에서 보면 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은 6개월까지 를 시켜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택이 있는 분도 5월 9일 전에 계약을 하게 되시면 6개월 안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겠죠. 내용 보시면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4번이요. 신규 지정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 등기되도록 유예되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 6개월 내 잔금 등기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이거 유예 지금 시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내 잔금 등기하고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신규 지정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 등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선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죠. 근데 허가일로부터 계약서 작성한 날이 너무 길면 이 아래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여기서 또 걸립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2월 12일 날 받으셨으면 8월 12일까지 입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월 12일 날 허가가 나왔는데 계약은 3월 12일 날 썼다. 그러면 8월 13일 이후에 입주하시거나 등기하시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걸립니다. 관련 규정 밑에 여기 또 설명이 있고요. 이 5번이죠. 궁금해 하시는 거. 임대 중인 주택에 대했을 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
26년 2월 내에 개정될 내용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발표가 확실히 나야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영업일로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0일 정도 걸리죠.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허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는 뜻은 그 전에 발표가 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임대 중인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현재 임차 중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 동의서는 임대인, 매도인이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개인정보 동의서 혹시 임차인도 제출하라고 하면 임차인 분들이 그냥 제출할까요?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이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이 다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조정대상 지역주택 거래하는 경우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제출 필요하고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 부분을 보면 매도인 동의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임차 중인 임차인들 주택을 다주택자인 매도인이 매매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임차인은 자기는 2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또 2년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임대인이 매매를 해서 좀 내 사정상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했을 때 임차인분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줄까요? 이 부분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은 잘 보여줄까요?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자, 그럼 7번. 이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제 무주택 여부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 허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8번 보시면 이 유예 제도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있는 주택 전입 유예가 되는 겁니다. 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번은 혹시나 매수인이나 현재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상황일 때는 현재 이제 규제지역일 때 우리가 3억 이하 초과하여 아파트 구입 시 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회수하게 돼 있잖아요. 이 회수되는 부분을 잔여 기간까지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금융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도 그 설명이고요. 다만 이제 조건이 있죠. 취득한 아파트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은 기간일 때 그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가 이제 유예가 됩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 2는 이 흐름도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구분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 군, 구청에 허가신청, 토지거래 허가신청하고 허가심사 받고 계약하고 이제 잔금 등기하는 이 기존의 방식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임차권이 있는 주택용지는 기존에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이 있고 그다음 신규 조성된 지역이 있죠. 매도인이 이제 다주택자여야 됩니다. 무조건.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허가 신청 받아야 되고요. 최소 26년 5월 9일까지 본 계약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등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주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만기일까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될 게 등기는 6개월 안에 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고 나서 6개월입니다. 2년 뒤에 실입주니까 토지거래 허가 나고 나서 8개월, 10개월 후에 잔금 등기 안 됩니다. 6개월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전세권이 없는 주택은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내 여기 있죠. 그 조건 앞에서 보시면 매도인은 다주택자여야 되고요. 매수인은 뭐 무주택자든 무주택자가 아니든 상관없죠. 이 부분 헷갈리실 수 있죠. 이 유예라는 게 결국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을 유예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표시된 겁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는 비과세 받잖아요. 네, 상관이 없죠. 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9일까지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잔금도 치르시고요. 1주택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밑에 부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3은 이 전입신고 유예 방안을 이제 나온 거고요. 현행 돼 있던 6개월 내 전입 의무,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한 부분을 아래 매도인, 매수인, 주택 대상, 주택 거래 시점, 임대차 승계 여부, 전입 시기. 이거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뭐 간단 명료하게 일단 나타냈는데요. 세세한 부분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매수인, 또 무주택이시던 아니면 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시던 대출 부분도 있고요. 잘 확인하시고요. 자신에게 잘 맞는 입장에서 체크하셔서 매수를 하시던 매도를 하시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